포도 수확철이 다가와 쉴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다. 그래서 오늘도 빠른 손놀림으로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리 포도 농장 안으로 아줌마 한 명이 불쑥 들어온다. 이곳에 사는 아줌마 같지는 않았고 도시에 사는 아줌마 같은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. 그 아줌마는 내게 다가오더니 포도 조금만 팔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다. 저기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포도 조금만 살 수 있을까요? 얼마나 필요하신데요? 그런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게 아닌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며 마치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무섭다는 식으로 포도를 조금만 팔 수 있냐고 물어본다. 그래서 얼마치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가진 게 1,000원밖에 없는데 1,000원어치 살 수 있냐는 거다. 난 그 아줌마에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말하며 1,000원어치 포도가 이 세상에 어딨냐고 말하니까 소매로 나온 것보다 포도 농장에서 바로 사는 게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그렇긴 하지만 1,000원어치는 안 판다고 말했다. 그 아줌마는 그러냐며 아쉬운 발걸음으로 포도 농장을 나간다. 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했고 포도 농장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와서 1,000원어치 사겠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다.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심히 포도를 따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알림을 울렸다. 농장 쪽으로 택배가 왔다는 문자였다. 나가보니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. 그런데 아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그 아줌마가 포도 농장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. 마치 모든 걸 푸념한 듯 햇빛을 피해 그늘 아래에 앉아 있길래 난 아직 안 가고 거기서 뭐 하냐고 말하니까 기다릴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한다. 난 그러냐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를 불러 세우며 대뜸 사람 안 구하냐고 하는 것이다. 난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댁이 여기서 일할 거냐고 물으니 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다면서 가능하냐고 물어본다. 그래서 난 좀 전까지 누구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오늘은 안 만나도 된다며 일단 일 시작하고 싶은데 일 시작하면 일당이 얼마냐고 하길래 일당 6만 원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3만 원만 받을 테니 재워주고 밥도 달라고 말한다. 난 그 말을 듣고 살짝 어이가 없었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 듯하여 그럼 그러라고 말했다. 아줌마는 고맙다며 나에게 인사를 했고 그렇게 그 아줌마는 포도 수확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. 그 아줌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포도 몇 송이를 좀 따나 싶더니 갑자기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포도 한 송이만 먹고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묻는다. 난 그러라며 포도 한 송이를 건넸고 그 아줌마는 포도를 정말 맛있게도 먹었다. 그렇게 한 송이를 뚝딱 해치우더니 이제 살 것 같다며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 저 아줌마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선글라스까지 끼고 도시에서 연고도 없는 이 먼 포도 농장까지 와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그렇게 한참을 일하니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고 나는 아줌마에게 점심을 차려주었다. 그랬더니 이 아줌마 점심도 정말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는다. 난 그 모습을 보니 궁금한 게 많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다. 그런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사실은 놀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난 그 말에 길을 잃었으면 같이 놀러 온 일행에게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허겁지겁 맛있게 밥을 먹는다. 그렇게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드디어 포도 농장에서의 하루 일과가 끝났다. 처음 치고 이 아줌마 제법 일을 잘해서 그런지 그래도 나 혼자 할 때보다 수월하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.
아줌마는 나에게 어디서 자면 되냐고 하길래 따라오라고 하며 우리 집으로 안내했다. 아줌마는 나를 따라오면서도 집에서 혼자 사냐고 물어본다. 그래서 난 얼마 전까지 노모가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말했다. 아줌마는 나에게 그럼 그쪽은 결혼했냐고 물어본다. 솔직히 아내에 대해 누군가 내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다. 이유는 아내가 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. 당시 도시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던 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도시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이곳 포도농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아내는 1년도 못 견디고 바로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. 나에게 편지 한 장 써놓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고 난 행방불명으로 아내를 신고를 해봤지만 그 이후로 듣자 하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있었다. 그걸 본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. 처음에는 그 아내를 찾아볼까 하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나 버리고 나간 여편네인데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후에 그마저 그만두었다.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다. 아내를 찾아도 다시 아내와 살기는 어렵고 그 많은 세월을 혼자 살다 보니 이렇게 혼자 늙게 되었다. 당시에도 노총각 딱지를 떼고 느지막이 결혼한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도 못 가 아내가 집을 나간 나는 그 이후로 노모를 모시며 포도농장을 일구었지만 이제는 노모마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 혼자 포도농장을 꾸려나가고 있었다. 그래서 난 그 아줌마가 나에게 아내에 대해 묻자 초면에 그런 거 묻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냥 대답을 회피했다. 그러고 보니 저 아줌마 이제 해도 없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이다. 난 그 아줌마에게 이제 선글라스는 벗어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아줌마는 이게 편하다며 계속 쓰고 있겠다고 한다.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좀 의심스럽다. 혹시 저 아줌마 탈주범 같은 건가? 아니면 현상수배범?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. 그래서 의심을 품고 저 아줌마를 좀 더 유심히 지켜보다가 아줌마의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한쪽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다. 그러면서 거울을 보며 멍든 자국을 조목조목 살펴보는데 꼭 누군가에게 맞은 느낌이다. 아줌마는 그 뒤 살짝 눈물을 훔치는 듯하다. 저 아줌마에게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.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. 저녁을 먹는 김에 내가 직접 담근 포도주도 가지고 나왔다. 그 아줌마는 내가 꺼내온 포도주를 보더니 뜬금없이 술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남편이 지독한 술주정뱅이라면서 술만 마셨다 하면 사람이 180도 바뀐다고 하는 것이다.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저 아줌마 얼굴에 멍도 남편이 때려서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리고 저 아줌마가 남편한테 맞고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추론이 됐다. 아무튼 난 그 아줌마가 좀 안 됐다 싶었다. 아줌마는 내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마시는 걸 보더니 갑자기 내 잔을 뺏고서 자기도 한 잔 마시겠다며 벌컥벌컥 마신다. 난 그 모습에 의아해 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나에게 한 잔 마시니 좀 진정이 된다면서 살 것 같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오늘 낮에 자기가 일한 거 어땠냐고 물어보기에 난 그 정도면 충분히 일당받고 일할 자격 있다고 말하니까 나에게 그럼 이곳에서 일주일 정도 일해도 되냐고 하길래 난 마침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다. 그렇게 그 아줌마는 우리 농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게 되었는데 난 그 아줌마에게 정이 든 것 같았다. 아줌마는 어느새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멍든 눈으로 나와 같이 일을 했다.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된 것 마냥 우리는 서로가 조금씩 편해진 것이다.
며칠 후 그 아줌마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며 농장 일을 끝내고서 이제 가보겠다고 말한다. 그래서 난 하룻밤만 자고 내일 일찍 가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아니라면서 이제 가보겠다고 하는 거다. 난 그 말에 아줌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다. 남편이 때리면 집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남편과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참았던 눈물을 그제서야 주룩주룩 흘려댄다. 그러면서 나에게 댁이 뭘 알길래 그렇게 말하냐고 해서 솔직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럼 그 눈에 멍든 자국이 왜 생겼겠냐고 말했다. 아줌마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다.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그 아줌마를 살며시 안아주었고 아줌마는 내 품에 안긴 채 더 서럽게 울었다. 그러다가 우리는 같이 있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게 없었다. 난 이 아줌마와 하루를 함께 보냈고 더 이상 이 아줌마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. 난 담담히 그 아줌마랑 같이 그 주정뱅이 남편에게 찾아갔고 그 남편은 이혼을 조건으로 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. 서방 버리고 나가더니 서방 데리고 왔네. 이혼해 줄 테니까 술값으로 100만 원만 줘. 난 그 아줌마에게 내 돈 100만 원을 주었고 아줌마는 그 주정뱅이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. 그 남자는 술값 벌었다면서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었다. 그렇게 그 아줌마는 그 주정뱅이랑 이혼을 했고 그 뒤로 나와 재혼하여 행복하게 우리 포도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살고 있다. 집 나간 아내의 소식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이제 내 아내는 그 아내가 아닌 이렇게 포도농장으로 찾아온 지금의 아내인 것이다. 새롭게 맞이한 아내인 만큼 탐스럽게 열린 포도 열매처럼 많은 자식 낳아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.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많은 자식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 생각한다.